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먼저 위의 도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동사는 품사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혼동할 수도 있는 원형 동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인 뿌리가 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품사는 형용사지만 동사의 성질을 본래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형 동사의 활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문장과 관련된 정동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합니다. 두 번째로 단어와 관련된 준동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 조동사 뒤에 위치되는 원형 동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 원형 부정사로 활용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위 도표 중에서 문장과 관련된 정동사와 단어와 관련된 준동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조동사 뒤에 위치시키는 원형 동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형 동사를 사용하는 네 번째 방법인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 원형 동사 또는 원형 부정사로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영문법에서 동사는 1대1의 원리에 따라 상태동사와 동작동사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동사들 가운데서 가장 의미가 강한 동사들을 지각동사로, 동작동사들 가운데서 가장 의미가 강한 동사들을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역시 1대1의 원리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각동사에는 see, hear, smell, taste, feel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 대표적인 사역동사에는 have, let, make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각동사든 사역동사든 시간이나 시제, 그리고 인칭의 영향을 받지 않는 표현에서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 목적어 보호 위치의 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사용해야 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동사를 뜻하는 지각동사들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닌 나중을 표현하는 to 있는 부정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데 나중에 들리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사에서 사용하는 표시 to는 앞으로라고 하는 상상과 추측을 상징하는, 지금이 아닌 나중, 미래라는 때를 표시하는 to이기 때문입니다.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동사를 뜻하는 사역동사 역시 목적어라는 대상이 지금 해야 하고 지금 허락받고 지금 시키는 일을 해야 해서 지금이 아닌 나중을 표현하는 to 있는 부정사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역시 원형 동사인 원형 부정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이라는 이 한자 표현은 남을 부려서 일을 시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적당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 표현인 causative verbs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이라는 뜻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동사 make의 어원적인 뜻만 봐도 어떤 것을 반죽해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make의 목적어를 직접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주어가 make의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하도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도록 그 원인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역동사인 let은 주어가 의도하는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이 일어나도록 허락되거나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사역동사인 have는 목적어가 목적어 보어인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해서 주어가 그 결과를 갖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살짝 눈치챈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역동사들은 모두 공통적인 마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즉, 사역동사들은 모두 주어의 강한 의지가 개입되고 있는 동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의 대상인 목적어는 주어의 그 강한 의지 때문에 의무적으로 당연히 사역동사의 뜻이 촉발한 어떤 상태나 동작의 결과가 있도록 지금 당장 즉시 실행해야 하는 선택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 같은 표현이 되는 to 없는 부정사인 원형동사 또는 원형 부정사와는 다르게 to 있는 부정사는 지금이 아닌 나중에 목적어가 행동해도 되는 여지를 주고 있어서 목적어를 향한 주어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의지를 목적어가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역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주어가 말하는 시점과 목적어가 목적어 보호하도록 하는 시점이 같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to 없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 또는 원형 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의 의지에 따른 상태나 동작의 결과가 지금 당장 만들어져야 하는 의무와 당연함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이해됐다면 이러한 이해가 더욱 확신될 수 있도록 영어 발달사에 나타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발달 과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동사 make를 사용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I made you go ther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곳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가도록 그곳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가 시켜서 당신이 당연히 가야 했던 곳은 그곳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본래 다음과 같은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 made that you should go there. 한 문장에 두 개의 서술어인 made 그리고 should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장 규칙에 따라 이 문장에서는 that이라는 접속사 한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문장입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생각, 그리고 의견 등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문장은 사전에 없는 명사로 사용될 때 일반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같은 어떤 정의를 이룰 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 접속사 that이 사전에 없는 명사로 사용될 때 한 문장에서 서로 자신이 표현하는 내용이 각각 일치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언어 습관적 관습이 규칙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접속사 that을 삭제시키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장 형태가 되었습니다. I made you should go there. 그런데 that이 삭제된 이 문장은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어만 있어야 한다는 규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못된 문장 형태입니다.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남은 두 개의 동사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동사인 사역동사를 생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태동사인 조동사
그리고 1대1의 영어 원리에서 내용어와 기능어 중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기능어, 상태동사인 조동사 should를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조동사 should를 생략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 형태가 됩니다. I made you go there. 그러나 비록 한 문장에서 두 개의 서술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 규칙 때문에 should를 생략하기는 했지만 본래 불완전 자동사였던 조동사 뒤에 형용사인 동사 원형을 주어 보어로 사용했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고우는 여전히 그 형태 그대로 위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어가 사역동사를 통해서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should, 의무와 당연이라는 마음이 여전히 문장 속에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역사를 거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 또는 to 없는 부정사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규칙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조동사는 본래 상태동사에서 파생되어 분류된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 주어 보어가 위치되어야 해서 형용사인 원형 동사를 주어 보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링킹 버브라고 하는 상태 동사 뒤의 형용사는 의미 있는 곳까지를 하나로 묶고 동사 처리한다 라는 현대 영문법의 원칙에 따라 오늘날에는 조동사와 그 뒤에 원형 동사인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 서술어인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동사를 예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지각동사를 설명해야 하지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역동사와 똑같은 원리가 지각동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지각동사를 사용한 문장에서도 목적어 보호 위치에 부정사를 사용할 경우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간단히 추가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 saw my friend sing in 대학로 yesterday.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어제 대학로에서 내 친구가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내 친구가 노래하는 것을 대학로에서 어제.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가 보았던 내 친구가 노래 부르고 있던 곳은 대학로였고 어제였습니다. 이 문장과 같은 상황 조건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올바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대학로 현장에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보았던 그 순간에 내 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상과 추측이라는 앞으로의 상태와 동작을 의미하는 to 있는 부정사를 이 문장에 사용한다면 내용 전개에 있어 모순되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와 같은 시키다, 허락하다, 그리고 하게 하다와 같은 강한 의미는 없지만 시제와 인칭 그리고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없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사용해야 앞뒤 문장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모순이 없이 서로 일치되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각동사 그리고 사역동사와 관련된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역동사에 관한 예문입니다. He made his children clean their room.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이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시켰습니다. 그의 아이들이 청소하도록 그들의 방을.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가 시켰던 것은 자신의 아이들이
당연히 청소해야 할 아이들의 방이었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let his friend borrow his bike.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친구가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빌릴 수 있도록 그의 자전거를.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가 허락해 주었던 것은 자신의 친구가 당연히 빌릴 수 있도록 한 자신의 자전거였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y have the volunteers clean up the park.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공원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이 하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하도록 그 공원을.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이 하게 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당연히 깨끗이 청소해야 했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각동사에 관한 예문입니다. They saw the boy jump over the fence.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 소년이 울타리 위로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뛰는 것을 울타리 위로.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소년이 뛰어서 넘어가는 그 울타리였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heard the dog bark loudly at night.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밤에 개가 큰 소리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 개가 짖는 것을 큰 소리로 밤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가 들었던 것은 그 개가 짖는 큰 소리였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 smell someone smoke a cigarette.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우는 담배를.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내가 냄새를 맡은 것은 어떤 사람이 피우고 있는 담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